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910년 일제강점으로 가게 된 그 시작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픈 역사지만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듯이 운요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독구가 막부가 지배하고 있다가 일본 왕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일본은 야마구치현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젊은 인사들이 정한론, 즉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정한론 세력들이 메이지 유신의 중심 인물로 나가게 되죠. 요시다 쇼인과 그의 제자 이토 히로부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한론자들이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는 조선의 침략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그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조선과 다시 국교를 맺고 무역 교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일본과 국교를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본 정부가 조선을 제후국가 다르시 하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가 흡사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인 것처럼 그 국서에 황제의 어떤 표시를 보냈던 것이죠. 당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아주 은밀하게 조선을 공격 준비를 합니다.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비밀리에 첩자들을 보냅니다. 조선 팔도 전체를 돌아다니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항구, 강, 도로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어떤 풍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일본은 1875년 3월부터 군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바로 서양 세력과 배쳐가는 관계에 이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침공을 합니다. 운요호가 부산 앞바다에서 횡패를 부리고 다시 강화도 일대까지 오게 되죠. 1875년 8월에 운요호에서 나온 작은 배들이 바로 초지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초지진에 있는 조선의 군사들이 당연히 운요호에서 파견된 작은 함선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겠죠. 운요호는 이것을 핑계 대고서 초지진과 영종도 일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조선 정부에게 너희들이 우리 배를 공격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리고 이제 국교를 다시 재개해서 개항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으니까요. 그러자 일본이 당시 운요호를 비롯해서 8척의 군함을 강화도 일대로 보내서 강화도 일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강한 함대, 일본의 강한 함포 사격에 당시 초지진 일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조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신원을 대표단으로 보내서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인천, 원산, 부산 세 항을 개항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바다 전체를 조사하는 특권을
받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세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해서 취해 법권의 지위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완벽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조선을 중국이 아닌 자주국으로 명기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청나라가 조선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고, 일본이 향후에 조선을 침략할 경우에 청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입니다.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고 이제 조선의 경제 침탈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얼마나 무서운 조약이었는지 당시 조선 정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은 조선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조약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서서히 일본의 강압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향후에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청나라와 조선을 이길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말 강화도 조약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결국 1910년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화도 조약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강화도 조약을 맺게 해주었는지, 왜 우리는 일본에게 우리의 영토와 취해법권을 허용하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미래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을 포함한 여러 강대국 외세에 희생당하거나 굴욕당하지 않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냉철하고 힘있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후손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